네,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장대 음봉들, 연이어지는 이 장대 음봉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쭉 빠져 있는 그런 예쁘지 못한 장대 음봉이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집중 분석해보고요. 선수들 몇몇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동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바닥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뭐 네. 어느 정도까지 더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어제 장중 저점이 1915포인트 권역이고요. 오늘 종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치로 좀 나왔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후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가 단기 저점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그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뭐 미니멈으로 한 5% 이상 밀린 상황에서 그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가장 먼저 매수 반전된 데는 국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규모 그 뭐 코스닥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유가증권 시장은 손절 물량 나오고 해서 대규모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 뭐 거의 2천억대 이상의 매수를 보였다라면은 뭐 내일이나 아니면 내주 초반 월요일 정도까지 봤을 때는 시장의 저점이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도 뭐 제가 볼 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은 앞서서 이 중간에 하루 정도 살짝 반등 나온 거 제외하면 거의 10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거래소는 잘 모르겠어요. 저 거래소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일단 뭐 거래소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거래가 일단 많이 줄었으니까요. 네. 일단 거래가 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사자도 없습니다만 팔자도 없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팔자 쪽에서 세게 내려왔던 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거의 한 6%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사실은 저 정도면은 잘 안 사지죠. 근데 팔자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래가 오늘 줄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해도 세게 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정도는 그러니까 652선 저게 한번 깨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50이나 652가 한번 깨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근데 이제 세게 뻗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너무 가까워서 1882 연저점이 거기를 한번 보겠다는 심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까지는 갔다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깨지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봐야 되겠고요. 위안화가 절하됐던 국면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요. 네. 이전 국면하고는 같은 해석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선수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는 엔테스, 2번 타자 한국정보인증, 3번 타자 나이스평가정보, 4번 타자 효성 ITX, 5번은 CJ 대한통운, 6번 솔브레인, 7번 타자 NX, 8번 타자 SK케미칼, 9번 타자는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선전한 선수들은 좀 중간중간에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라인업 가운데 엔테스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체로 좀 점수를 내면서 경기에 좀 일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라인업 좀 어떠신가요? 이 엔텔스는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렸죠. 오늘 네. 그 장 마감 무렵에 30% 하한가 맞은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의 IS 동서라든가 조강 피혁이라든가 뭐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와토스 코리아, 뭐 참 좋은 레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뭐 시장의 그 주식 농부라고 알려지신 분에 대해서 이 주가 조작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엮여 있는 개별주들이 대부분 장 마감 무렵에 아주 큰 폭의 그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IS 동수도 그쪽에 네, 예,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엮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테스가 뭐 거기에 꼭 엮여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좀 악재로 그 개별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엔테스가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거기에 내리진 않았는데 이 막판에 그 아마도 좀 흔들리니까 위험 감지로서의 어떤 매도가 급격하게 유지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한국정보인증, 나이스평가정보, 효성 ITX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핀테크 그쵸. 관련주죠. 네. 거기다가 오늘 뭐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고, 이제 뭐 삼성페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은행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이 뭐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요 며칠 계속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반짝 강세 형사가 유지가 되었다 보여지고요. 나머지도 이제 뭐 CJ 대한통운이나 뭐 NX,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도 좀 뭐 어떤 추세적인 모습보다는 그 뭔가 좀 좋은 재료, 개별 뉴스에 따라서 재료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장에서 좀 선전했다고 보여집니다.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진짜 라인업 오늘 볼만하네요. 저도 주식을 하지는 않아도 좀 오래는 했는데 아는 종목이 CJ 대한통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는 잘 모르는 업체들인 것 같고요. 솔브레인이랑 이제 아시아나항공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는 종목이겠는데 뭐 그만큼 오늘 장이 좀 이렇게 뭐 힘들었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수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좀 보실까요?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된 삼성페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용하신 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 게시판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면은 삼성페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 뭐 편의점에서 해봤는데 뭐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더라.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버그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오가고 있고 어쨌든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워낙에 높으니까 그게 또 삼성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정보인증이 이제 증권가용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삼성페이 수혜주로 딱 지목이 됐고 지금 전체 결제 시장의 한 5% 정도를 삼성페이가 차지할 거다라고 이제 리포트상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뭐 한국정보인증을 포함해서 이제 이것이 아마 개인 신용 정보와 관련돼 있는 쪽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하죠? 피아 식별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시범 서비스라고 하고요. 9월 28일부터 이제 삼성페이가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아마 한 달 동안은 뭐 여러 가지 또 버그도 나오고 하긴 할 텐데 관련된 종목군들 잘 쫓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페이 얘기 나온 김에요. 선수들을 좀 묶어보면 오늘 핀테크 관련 선수가 상당히 좀 많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이 핀테크 관련해서 좀 수혜주다 레포트 나왔던 종목이고 효성 ITX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한 이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묶어볼게요. 그동안 핀테크 선수들이 좀 다우 그룹을 제외하고는 약간 좀 쉬어갔었잖아요. 좀 괜찮나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매기가 갈 수 있을까요? 뭐 평가 정보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이제 효성 ITX도 물론 이제 핀테크주이긴 한데 이쪽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쪽도 워낙에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도 지금 뭐 한다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가장 뭐 확률이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리포트 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 ITX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는데 인터은행이니까 이제 지점이 없겠죠. 그래서 콜센터가 굉장히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효성 ITX가 콜센터 쪽을 이제 관리하고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쪽에서만 올해보다 한 뭐 거의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주가가 이제 강세를 기록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핀테크나 이런 쪽으로 뭐 시장이 어떤 쏠림 현상이 간다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온 지가 오래돼서 뭐 사실 그리고 좀 결제 관련 종목군 중에서 보면은 뭐 이제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뭐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나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 보면은 실적도 그냥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나왔고 전자결제 시장이 이미 성숙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하고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무조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과 좀 결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뭔가 좀 매기를 모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줘야 그래야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뭐 속된 말로 이쪽에 몰빵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좀 재료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거에도 실적도 안 좋았잖아요. 사이버 결제가 거의 반토막 나왔어요. 그렇네요.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데 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핀테크 쪽이요? 뭐 일단 요즘
그 PBR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다 높아요. 그쵸. 그래서 예, 높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전 민엔지 같은 경우도 뭐 같이 7% 급등하더라고요.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시고 물론 이제 막 그때 보면 이제 인터넷도 시작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기대감들은 만들어질 네. 수 있는데 그 이채원 사장이 한 말이 저는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떤 산업도 10년 이상 고성장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그냥 그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 그 워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산업도 10년 이상 혼자서 잘하기 힘들다. 아직 요걸로 10년 안 되지 PBR 않았나요? 10년 됐나요? 어떤 게 핀테크가요? 네. 산업. 결제 쪽이요? 네. 결제는 계속 하고 있었었죠. 뭐 그런가요? 사이버 결제나 10년이나 뭐 KG 됐군요. 그룹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PBR이 거의 10배 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겨냥해서 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앞으로의 것까지 반영했다라고 치면 뭐 쉽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선수 볼게요. 허위안님의 관심 선수는요? 저는 솔브레인 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이 보니까 실적 대비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항상 뭐 좀 저렴해 보이는 것 같고요. 주가도 보면 거의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PBR 요즘 이제 가장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PBR 이런 것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증설이 계속 되고 LG 쪽에서도 뭐 한 10조 한다고 하고 뭐 하이닉스도 한 50조 얘기 네. 나오는데 물론 이제 메릴린치가 엊그저께 뭐 캐펙스 늘리는 거 IT 쪽에 나는 우려한다라고 해서 좀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들이 샌디스크도 밀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리스크온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뭐 우리 국내사가 발주하고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쪽들은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뭐 네. K스택이나 이런 거 급락하는 거 보면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평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뭐 이 종목이 이제 그 사실 보면은 이제 좀 숨겨진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 장비주나 이제 종목군 중에 실적이 나름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게 대우를 잘 못 받아요. 주가도 잘 안 움직이고 네. 워낙에 이제 뭐 지난주나 이제 한 뭐 7월 달까지만 해도 고퍼주가 날아다니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저평가된 종목 잘 안 봤는데 사실 지금도 과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다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와 시가총액을 보니까 PER 7배네 10배 미만이다. 맞아요. 그렇죠. 갈 것 같은데 안 가죠.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기관도 안 사더라고요. 잘. 그래서 뭔가 좀 글쎄 시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예. 네, 솔브레인도 현재 실적은 좀 좋은데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네.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다른 선수 좀 어떤 선수 보고 싶으세요? 진짜 일단 오늘 종목군 중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볼만한 종목이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항공주 하나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네, 유가 관련해서 장 초반에 좋다가 근데 이게 지금 항공주 실적이 아주 2분기 안 별로 안 좋았잖아요. 좋아요. 네. 메르스 때문에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맞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유가가 너무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해외 유수 기관이 이제 제일 낮은 데가 15달러를 받더라고요. 근데 15달러 가면 와 진짜 힘들 거 이게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와 기름값 싸지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유가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경기 상황하고 주식 상황하고 거의 안 좋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보면은 유가의 하락 상승하고 지수의 하락 상승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오히려 세야 잘 가요. 네, 세야 잘 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유가가 이제 15달러 가게 되면 당연히 항공주가 가긴 가겠지만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유가 하락에 배팅을 해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거는 제가 네. 볼 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항공주는 저는 일단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 뭐 그래도 항공주는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저유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네. 사실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선수들 거의 뭐 얘기를 만들다시피 해서 뭐 갈 곳이 없던 이런 자금들이 이유를 좀 찾아서 개별 종목들로 쏠렸는데요. 이렇게 좀 구성된 라인업들이었습니다. MVP 선정해볼게요. 어떤 선수에게 줄까요? 오늘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야심차게 시작한 게 있으니까 네. 삼성페이 수혜주로 좀 하나 주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으로 뽑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이 뽑혔고요. 그러면 바로 제가 좀 선수들은 짧게 받는 게 내일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일 경기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될까요?
사실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고 이번 주 내내 4일 연속 하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방송이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한 1950선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좀 뭔가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지 않을지언정 좀 대형사 쪽에 비중을 높여 놓으시거나 안정적인. 예, 안정적으로 좀 높이 가 있지 않은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거 한 2주 가량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하권역을 떠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까지 버텼던 종목군들이 그 이하로 가게 되면 한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 개별주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오늘 이번 주 SK 주가 급락하는 거 보면은 와 대형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CJ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뭔가 실증적으로 이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도 어차피 제가 모두에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저점이 오게 되면 기관이 먼저 변해요. 어제 대규모 손절 물량 나오고 그 매도를 많이 쳤던 국내 기관이 오늘 한 2천억대 매수했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900선 내외권, 뭐 아까 얘기했던 올해 연저점 1880을 잠깐 본다고 해도 1900선 내외권역이면은 외국인은 팔아도 분명히 기관은 안 판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일이나 아무리 좀 시간을 딜레이 시켜도 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단기든 중기든 저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로 반전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사실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어차피 국내 기관 쪽에서의 매수 지속 여부를 보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찜찜한 부분이 제가 오늘 계속 아침에는 되게 거래대금 10조 원, 3조 원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코스닥이 2조 한 8천억, 2조 한 9천억 나왔어도 제가 세게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잖아요. 그게 자꾸 2008년도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제 기억을 오히려 지워버렸으면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도 2008년이랑은 좀 그걸 똑같이 비유하는 거는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상황은 좀 다르긴 해도요. 2008년도에도 코스피로만 예를 들어보면 그때도 1400, 그러니까 2080원가 찍고 1400 오니까 야 이건 뭐냐 하고 싸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1400에서 잠깐 지글지글 하더니 금방 1100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현금 샀던 사람들이 이제 미수를 들어와서 샀다 했을 때 1100에서 마지막으로 민 게 이제 8990선이잖아요. 저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운영진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정말? 아니 근데 그건 네, 최악이라기보다는 네. 2008년도에는 선진국 증시도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 증시 물론 뭐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나 이제 뭐 중국은 좀 논외로 치고 너무 급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수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게 약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려 세우냐 이쪽으로 아니면 그냥 살짝 조금 들어주고 또 밀리는 거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닥은 어제 한 1,800억 기관이 매도했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고점에서 밀린 폭 해봐야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상승폭보다 작거든요,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도 어차피 연초부터 사모았던 국내 기관은 아직 25% 수치로 수익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턴해서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고를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하면은 더 비중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처럼 뭐 1,000억대 이렇게 막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면 아마 뭐 못 털었던 신용 물량도 그럴 것이고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뭐 내일이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인지 뭐 코스닥, 코스피 다 해서 저점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과연 진바닥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소위 얘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바닥이 과연 진바닥이 나온 경우가 있는가 뭐 한 쌍바닥을 만들든가 뭔가를 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그나마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쪽에 목표치를 두셔야지 바로 뭐 V자형 급반등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도 의사록에서도 사실 뭔가 좀 확실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9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니고 뭔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확실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겠는데 결국엔 첫 번째 인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분위기 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좀 이겨낼 만한 선수 꼽아보겠습니다. 어려우셨죠? 네. 네,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선수는 한국 항공우주고요. 두 번째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LG 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요. 지금 굉장히 잘 가다가 아무래도 좀 급등해서 그런지 차익 매물 많이 나오던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은 또 열심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현재 시장에서 반등을 기대하거나 주도를 한다라면은 기관 매수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도 높긴 하지만 뭐 어차피 1인 기업이 아니죠. 독점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고밸류에이션 받는다고 해도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반발은 한두 번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단기성에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계속적 반등 노리시네요. 두 번째 그렇죠. 종목은요? 두 번째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종가 무렵에 또 개별주들이 좀 많이 밀려서 이 종목도 한 마이너스 4% 네, 맞아요.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에 투자하느니 아이폰에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우리 앵커분이랑 제가 슈피겐코리아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해놓는 게 주식을 들고 시장 빠져도 급락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보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분기는 1, 2분기 합해서 상반기는 단기 적자 났습니다. 영업은 흑자였는데 단기는 적자.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네. 저번에 아이폰 쪽, 애플 쪽에서 채택 안 됐잖아요. 이번에 될까요? 되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안 돼도 그거를 이제 아이폰 쪽에 가는 거 물량을 뺀다고 해도 하반기 흑자 전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마지막 선수요?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기관에 비해서 열심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 물량 공세를 8만 원대 중후반에서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저점권역에 있는 종목을 편안하게 사두시는 게 그냥 마음 놓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일 경기에 대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개별 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잘 수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선수 준비들 잘 해보시고요. 내일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